오늘 연자이신 이덕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신 신학박사이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교수로서 한국 교회사와 아시아 교회사를 강의하셨습니다.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습니다. 기독교문사 편찬실장, 한반도 평화통일신학연구소 소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50권 이상의 책을 쓰셔서 그 제목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오늘 주제인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2014년도에 출판하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직접 이덕주 교수님께 특강으로 듣겠습니다. 이덕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화면 공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되겠죠? 다 들리시나요? 오케이. 정미라 총무님만 한번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언제가 들리는지. 정미라 총무님. 네, 음소거 지금 할까요? 예,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리죠?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제 음성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뭐 아까 기도도 그러시고 찬송도 그러시고 부흥회 같아가지고 이거 뭐 저기 의대 교수님들 세미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흥회 와 있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목사 포즈로 가야 되는지 교수 포즈로 가야 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어쨌든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스크랜튼 어머니하고 아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뭐 거의 아시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이대 분들은 뭐 스크랜튼 이제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스크랜턴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대 분들은 스크랜튼으로 또 이렇게 하세요. 또 보구여관이라고 저는 하는데 보구여관이라고 또 이대 분들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입에 제 익숙한 그런 용어를 쓰시더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스크랜튼으로 받으시고 보구여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에 온 선교사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략 저희들이 내한 선교사 사진을 편찬 중인데 한 3,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셨는데 형제가 온 경우도 있고 또 뭐 자매가 온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모자가 함께 온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1세 언더우드가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세 언더우드가 30년 뒤에 그렇게 오고 또 1세 아펜젤러가 와서 사려가다가 또 30년 뒤에 2세 아펜젤러 남매가 와서 하고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동시에 들어온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 이 선교 이야기는 상당히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흥미가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윌리엄 스크랜튼이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 이제 나중에 컬럼비아 의과대학으로 발전하죠. 예일 대학 출신으로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 때 이제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얘기하는데 프린스턴은 많아요. 근데 예일 대학 출신은 이분이 유일하신 것 같고 또 하버드 출신으로는 해방전에 선교사로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윌리엄 스크랜턴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는 가장 그래도 이 명문 대학을 나오고 또 명문 이과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활하셨으면 상류 1%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 그걸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1922년도에 일본 고베에서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쓸쓸하게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한국 땅에 묻히셨고, 딸들은 다 외교관 부인들이 돼서 스코틀랜드, 영국, 그다음에 미국, 필리핀 다 흩어져 있고, 그래 두 부부만 고베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는 감리교 선교사 이미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물려받은 유산, 그걸 이제 감리교 선교사직 사임한 다음에 그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경영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산 다 탕진하고, 그래서 이제 고베에 있는 국제병원에 그 촉탁 의사로 계시다가 1년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투병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셋째 사위가 나가사키 영사였는데, 이분이 국무성 조사를 받다가 권총 자살을 해요, 미국에서. 그 소식을 이제 이분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병상에서 듣죠. 그리고선 이제 결국 고베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셔서 거기에 묻히게 되죠. 부인은 나중에 이제 딸이 있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또 별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베에 있는 스크랜턴 박사님의 묘소를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가서 느낄 때마다 참 외롭다. 예일 대학 출신에다가 콜롬비아 이과대학을 나왔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가 또 감리교 선교사 끝까지 종신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임을 하고, 목사직도 사임을 하고, 결국은 이제 쓸쓸하게 고베에서 홀로 별세하는 그 모습, 그게 굉장히 록고산이라고 높은 산에 있어요, 그 묘소가. 거기 갔다가 이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요,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외로운 죽음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구나.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스크랜턴이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결단, 어머니의 어떤 그런 헌신이 결국 아들에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스크랜턴은 한마디로 하면 효자인 것 같아요. 진짜 효자였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사랑 이야기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1832년에 감리교 목사님 따님이에요. 벨처 타운에서 태어나셨는데, 벤턴이라고 감리교 목사님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목사의 딸로, 맏딸이죠, 태어나가지고 노리치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죠. 그리고 이제 뉴헤이븐에 실업가인 윌리엄 텔곳 스크랜턴과 결혼하는데, 이 스크랜턴 가문이 뉴헤이븐에서는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윌리엄의 아버지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굉장히 공헌을 세운, 그래서 뉴헤이븐의 시의원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실업가가 돼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맏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제 56년도에 3년 만에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은 이제 아버지 이름이고 벤턴은 어머니 이름이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왔는데 40세에 그러니까 윌리엄이 18살 때 16살 때군요.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40세에 스크랜턴 부인은 이제 홀몸이 되죠. 윌리엄 스크랜턴은 아마 어려서 질병을 앓으면서 나중에 나는 커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홉킨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뉴헤이븐이라는 도시 자체가 예일 대학 부속 도시죠.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일 대학에 이제 가려면은 홉킨스 중학교 예비학교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홉킨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뉴욕 이제 예일 대학 졸업을 합니다. 졸업 동기 중에 이제 태프트라는 미국 대통령 역임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고 의사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뉴욕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같이 뉴욕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82년도에 루이자 암스라고 이분은 또 미국 회중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 암스의 그 손녀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그때가 이제 막 클리블랜드가 신흥 공업 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리호 호반 도시죠. 그래서 그 막 신흥 공업 도시로 발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82년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뉴잉글랜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정착했던 그 지역이죠. 그렇게 해서 제일 위쪽에 벨처타운거가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의 출생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그 아버님이 목회했던 지역이에요. 저 난티켓에서부터 벨처타운까지 하트포드, 톨랜드, 스프링필드, 노리치 여기가 다 아버님이 목회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의과대학을 다니게 된 거죠. 뉴헤이븐의 그 예일대학 캠퍼스 안에 있어요. 캠퍼스나 도시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부에 뉴헤이븐의 명문 집안의 그 가족 묘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크랜턴 집안의 묘소입니다. 저 중앙에 있는 높은 탑이 그게 바로 시의원을 지낸 할아버지 묘소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크랜턴의 아버지, 그러니까 메어리 스크랜턴의 남편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이 됐고 이게 스크랜턴이 태어난 집입니다.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는데 저것도 예일대학 캠퍼스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랜턴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일대학 캠퍼스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랜턴 가족이 다녔던 뉴헤이븐 제1교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 교회랑 합쳐졌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가 여성교회 활동을 하신 거죠. 이게 홉킨스 중학교죠. 예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일 대학 캠퍼스죠. 예일 대학의 역사 자료실에 보면 예일 대학 출신들을 유명 인사들의 역사 파일들이 있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의 파일도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제 동창 회부에도 윌리엄 스크랜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뉴욕 의과대학이죠. 컬럼비아 의과대학 뭐 같이 캠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컬럼비아 의과대학이 굉장히 큰 병원과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명문대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는 바로 카나다와 국경 도시죠. 에리호라고 하는 호반, 오데호 제일 남쪽에 있는 호수. 이 클리블랜드에 옮긴 다음에 이제 스크랜턴 가족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도 조금 명칭은 좀 바뀌었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제 스크랜튼 잠깐요.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교수님 음소거가 됐습니다. 되나요? 네, 이제 아직 안 들려요? 들립니다. 예, 됐죠? 네, 지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어머니 스크랜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결혼했죠, 딸 하나 낳았죠, 소녀딸 낳았죠, 아들이 이제 의과대학 나와서 병원 개업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대에 홀몸이 돼서 이제 10년 동안 아들을 그렇게 명문대학 졸업을 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개업까지 했으니 이제는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삶은 소녀딸 보면서 또 아들 내외 병원 하는 거 도와주면서 이제 이것이 메어리 스크랜튼 그 여사의 남은 생애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삶이 또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51세 되던 해 라벤나 지방 클리블랜드에서 동남쪽으로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이건 뭐 면소지지도 안 되던 아주 작은 지방에 거기 이제 해외 여선교회 지부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래 거기 이제 참석을 한 겁니다. 메어리 스크랜턴 부인이. 근데 거기서 하는데 그때는 1883년이면은 아직 한국에는 선교사 보내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던 때예요. 그래 이제 인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선교사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해외 여선교부가 파견한 이 해외 여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볼드윈 부인, 그분이 그 50이 넘은 분인데 볼드윈 부인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미 들어간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안 들어간 조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조선에 들어가는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 후원금으로 뭐 적은 돈이에요. 몇십 달러. 그걸 헌금합니다. 그걸 이제 이 스크랜턴이 봤나 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선교 회지에 실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선교회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제 관심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때가 보빙 사절단이 미국으로 갈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영익이 가우처 박사를 워싱턴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가우처 박사가 민영익을 통해서 조선이 선교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일본에 있던 자기 학교 선배죠. 맥클레이 이분한테 한번 서울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이분이 1884년 6월 24일에 맥클레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고종 황제에게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달라. 그때 마침 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분이 김옥균이에요. 마침 그분이 개화파예요. 그리고 그분도 일본에서 맥클레이 선교사를 만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설득을 했겠죠. 김옥균 선생이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1884년 7월 2일 날 이제 김옥균을 통해서 이제 미국 공사관에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은 해도 좋다는 그런 고종 황제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뭐 선교 윤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국왕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허락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전쟁을 했어요. 싸우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은 국왕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하고 병원은 해도 좋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학교하고 병원할 선교사를 찾는 거죠.
근데 학교할 선교사는 신학교 졸업생이면 다 됩니다. 근데 병원은 다르잖아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할 후보자는 쉽게 구해요. 뚜르 대학 출신의 에펜젤러가 있으니까요. 근데 병원을 할 의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1880년대 미국 사회에서 의사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클리블랜드의 메리 홀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고 기도회 때마다 참석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이제 해외 선교부 관계자가 클리블랜드의 스크랜턴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도 외출하고 아들 스크랜턴도 없었대요. 이게 며느리 스크랜턴이 만났답니다. 그 선교부 관계자를. 그래서 이제 선교부 관계자가 지금 한국이 비로소 문을 열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병원하고 학교할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 당신 남편이 의사니까 한국에 개척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는가. 병원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애 낳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고 당연히 스크랜턴 부인이 윌리엄 스크랜턴 부인이 아유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비 보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하고서 이제 선교부 관계자가 갔대요. 근데 바로 그 후에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과 아들 스크랜턴이 그 소식을 듣는 거죠. 해외 선교부에서 사람이 와서 갔다. 이건 이제 그 며느리 스크랜턴의 증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족에 우환이 생겼대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아들 스크랜턴이 병들고 또 1살짜리 딸아이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스크랜턴이 아들 스크랜턴을 간호하고 또 며느리 스크랜턴은 또 손녀딸, 자기 딸을 간호하고 그게 이제 한 달간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이제 치료를 하고 완쾌가 됐는데 윌리엄 스크랜턴이 병이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했답니다. 이제 부자 의사니까 뭐 차도 있었겠죠. 그래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경치가 좋은 곳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그랬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앙 아프리카만 아니라면 그 아프리카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선교사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도 한 달 동안 아마 많이 생각했는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스크랜턴 내외가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과 아들 스크랜턴의 병상 대화, 그 내용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병상의 대화를 저는 참 주목합니다. 아마 어머니 스크랜턴의 설득, 그리고 어머니 스크랜턴의 어떤 권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은 이제 아들 내외만 보내려고 했는데 뉴욕 해외 선교부 여성 해외 선교부 본부에서 우리도 남자와 동시에 시작을 하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한참 뒤에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한국은 우리가 동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 내외랑 같이 가서 여성 선교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미 나이가 53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랜턴 분이 처음에는 아유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 젊은 사람 보내야지. 20대를 보내야지. 그랬는데 이제 선교본부에서 당신은 개척만 해달라. 문만 열어달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내외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손녀딸 같이 왔으니까 3대가 같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김옥균을 또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김옥균은 갑신정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해 와 있었거든요. 박영욱.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국말 배워요. 메어리 스크랜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국말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어머니가 서울에 들어와서 정동에 여성교부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는 아들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도 선교부 지원을 하고 파울러 감독님한테 목사 안수 받고
그때는 이제 신학교 졸업 안 해도 목사 안수 다 줬습니다. 신학교가 꼭 목사 안수의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제 오는 도중에 아펜젤러를 만나죠. 태평양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아펜젤러랑 같이 일본에 도착했다가 이제 서울에, 인천에는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왔지만 이제 서울에는 스크랜턴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사로 들어와서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를 지원한 스크랜턴 가족 3분, 그래서 어머니 스크랜턴, 그다음에 아들 스크랜턴, 그다음에 며느리 스크랜턴. 참 다들 명필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이 처음부터 병원과 학교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분의 개척자들이 한 것이 학교하고 병원이죠.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아들 스크랜턴은 시병원. 저 시병원짜리가 지금 정동교회 문화재예배당 바로 그 터입니다. 그 시병원을 헐고 거기에 문화재예배당, 벽돌 예배당을 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은 유아. 그래서 학교하고 병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정동교회가 자리를 잡고, 메어리 스크랜턴이 자리 잡은 데는 이화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아펜젤러가 살았던 집은 헐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이 거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장로교도 그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병원. 그래서 이제 병원할 사람으로 헤론. 물론 그 앞서 이제 아를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할 사람으로 언더우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하고 병원이 이제 한국 선교의 시작을 열게 된 겁니다. 1886년부터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은 본격적으로 학교 건물을 짓고, 초기에 이제 얼마나 학생을 얻기 어려웠는지 아마 그거는 이제 이화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한 명 얻기가 어려웠어요. 아펜젤러 배제학당은 학생 얻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 배우면 출세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어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찾아오는 지식인들이,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은 학생 모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화학당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궁궐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10명 안팎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려진 고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 뭐 그런 여학생들을 데리다가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서울 와서 보니까 1887년 3월에 이제 고종 황제께서 외부를 통해서 아펜젤러가 하는 학당, 남자 학교에는 배제학당, 스크랜턴 여사가 하고 있는 여학교에는 이화학당, 그 다음에 자신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하는 병원에는 시병원. 그래서 이 사회 현판을 내려줍니다. 요 계기가 1887년 1월에 메어리 스크랜턴이 외부 아문, 그때 이제 어학 선생이 외무 아문의 외교부 관리였어요. 그래서 외교 관리를 통해서 외무 아문 협판이나 어쨌든 그 고급 관료들을 집에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벌여줍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아직도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일반 민중들이, 일반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이것이 어떤 그런 서양 것, 오랑캐의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냐 오해를 하고 학생들 보내질 않는다. 그러니 정부에서 우리 학교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제 외무암은 관리들이 고종 황제한테 그걸 진언을 해가지고 세 기관에 사익 현판을 내립니다. 이 조선시대 사익 현판은 향교나 서원이나 뭐 충녀, 뭐 효자 이렇게 했을 때 임금이 친필로 써가지고 그걸 현판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공인을 했다, 인정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왕이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수가 붙습니다. 이 기수는 이제 하사관급인데 소위 궁궐을 수비하던 병정 중에 한 사람을 사익 현판이 내려진 기관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1887년 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의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익 현판이 걸린 남학교, 여학교, 병원을 보는 일반 시민들은 이제는 국왕께서 허락했다, 국왕께서 공인을 했다. 그래서 국가가 인증한 기관인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소동 사건을 잠깐 겪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파, 수구파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잡아먹는다, 미국의 노예로 판다, 뭐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흥분한 군중들이 병원하고 학교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선교가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나 그게 헛소문인 게 드러났고, 오히려 국왕이 감을 붙이면서 오히려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보호해서 그 문을 넘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병원 보건여관이 이제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해외 여성교 선교부에 실린 유학당 관련 기사, 그다음에 보건여관 기사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건여관 거기 보면은 메타 하워드가 초대 원장이죠. 저분이 이제 툇말에 서 있는데 오른쪽에 조그만 향나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조그만 나무 앞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이 기수예요. 저 기수가 스크랜턴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늘 다녔어요. 그래서 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 기수가 항상 선교사님들이 스크랜턴 여사가 어딜 가든 항상 앞장서 가면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호하고 공인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선교가 전쟁을 거치고 굉장한 혼돈을 거치면서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국왕이 허락을 했고, 국왕이 요청을 했고, 국왕이 또 공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시병원이라고 하는 그 호를 지어받았다고 하는 그런 스크랜턴의 편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저 편지를 잘 읽어보면은 윌리엄 스크랜턴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바람은 국왕의 호의가 아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호의를 받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해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2달 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선교본부에. 제일 밑줄에 보면은 제가 좀 보라색으로, 근데 A good Samaritan Hospital at once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을 밝힙니다. 이게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정동에서 국왕이 사익 현판까지 내려보내고 안정적으로 해나가는데, 근데 오히려 윌리엄 스크랜턴은 거길 떠날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동에 있던 이 시병원을 저 서대문 바깥 애옥에, 아현이죠.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 한복판, 그 다음에 동대문 성벽 바로 안쪽, 이 3곳은 가장 대표적인 빈민촌. 애옥에는 전염병 환자들만 묻는 무덤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연고 없는 무연고자들의 무덤이 있는 데가 바로 애옥이에요. 남대문은 말 그대로 시장바닥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갓바치, 무당, 제일 하층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3곳에 이 시약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정동이 안정적이고 여가 좋긴데, 여가 궁궐이 있고 외교관이 있고 여기 양반들의 저택이 있어서 여기 로열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환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기를 어려워한다. 그러니 나는 이 병원을 서대문 바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성벽 아래로 옮기기 싶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선한 사마리안 병원이라고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의 철학입니다. 제가 윌리엄 스크랜턴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게 된 게 이제 바로 요 편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의사가 쓴 겁니다. 바울의 전속 의사예요.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치병 때문에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들어와 해서 전속 의사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항상 옆에 같이. 그래서 이제 그가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의료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응급치료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게 디스펜서리로 옮기는지 이런 거가 이제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아마 윌리엄 스크랜턴도 의사였기 때문에 원래 저기 정동에 있다가 그게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땅 삽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세 군데다. 그래서 남대문에 땅 사고, 그다음에 동대문에 땅 사고, 그다음에 아현에, 제일 먼저 아현에 애옥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1년에 안식년 휴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92년부터 이제 그때부터 메어리 스크랜턴 이화학 땅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플라이라든지 페인이라든지 로드와일러라든지 젊은 여자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선교사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은 이제 이 상동 쪽에,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 거기에 이제 나와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공덕리의 이화학 땅 공동묘지를 구입을 하고요. 환갑잔치를 93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평양, 수원 이런 데 이제 전도부인을 보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 사이에 이제 아들 스크랜턴도 남대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시약소 차리고 또 애옥에도 시약소 차리고 동대문에도 시약소를 차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1893년 8월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써요. 쟁기와 썰의 이론을 밝힌데 의료 선교사가 하는 일은 아니면 쟁기와 썰에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음 전도자, 목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밀림 속에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의료 선교사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이 불신자들, 일반 대중들이 반감 그리고 돌을 던지지만 의사들은 환영한다. 그래서 의사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내면 그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선교하면 좋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환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스크랜턴이 이제 전도 문서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훈화지나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기독교 기본 교리고요. 그리스도 문답 이건 세례 문답입니다. 이걸 이제 스크랜턴 어머니가 한글로 그걸 인쇄해내고 아들 스크랜턴도 세례 문답 이걸 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선교 사역을 하고요.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제 남대문 이게 1890년대에 남대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에 있던 시병원을 이 남대문으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큰 저 캠퍼스를 구상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제일 큰 게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이에요. 의과대학. 그래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러니까는 이제 에비슨이나 언더우드가 연세대학이나 세브란스 그 병원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스크랜턴도 했던 거죠. 비록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시병원을 저렇게 옮깁니다. 정동으로. 그래서 시병원의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신학교 현직에 있을 때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바람직한 선교의 모습이다. 저 환자들이 왕처럼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주 추하고 가난한.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뒤에서 이렇게 종처럼 앉아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대문 12병원이고, 그다음에 동대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1910년대 모습입니다. 보면은 동대문에는 아들 스크랜턴이 1889년에 먼저 오른쪽에 선교부 땅을 사요. 근데 그게 좁아요. 그래서 이제 1892년에 안식년 휴가를 다녀와서 어머니 스크랜턴이 왼쪽 편에 여자 선교부 저 터를 삽니다. 해방 후에 이제 저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대 목동병원 그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 선교부, 남자 선교부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선교부에는 동대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여자 선교부에는 이제 볼드윈 시약소, 처음으로 한국의 그 선교비 냈던 그 부인이 이제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또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볼드윈 시약소, 저게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에 출발이 됩니다. 그다음에 볼드윈 예배당 세워주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동대문 부인병원과 여선교부 숙소를 짓게 됩니다. 이게 볼드윈 시약소에서, 그러니까 한옥 건물을 개조해서, 이게 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구여관,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과 동대문의 볼드윈 시약소가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10년대 이후에는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 사역이 중단이 되고 그게 폐쇄가 되면서 이제 볼드윈 시약소와 합해져가지고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게 발전돼서 이제 동대문 교회가 되겠죠. 저 언덕 위 꽃대에 있는 게 바로 동대문에 있는 독신여자 선교사 사택입니다. 그걸 이제 메리 스크랜턴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89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00년에 완성이 되는데, 한국에 와 있던 서울에 온 모든 독신 여자 선교사들은 이제 저기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선교부 그 부분만 이제 다시 활동해 보면은 스크랜턴 기념관이 있고, 바로 그 뒤쪽에 동대문 부인병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볼드윈 시약소, 그 다음에 볼드윈 예배당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1910년대에 이제 릴리안 해리스 메모리얼 호스피털이라고 이제 3층짜리, 저게 아마 해방 후까지 저 건물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 병원이 결국은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전신이 됩니다. 오늘 이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제가 이때 동대문 부인병원에 관한 사진들 몇 장을 좀 제가 얻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이에요. 간호학교, 그러니까 보구여관에서 시작했던 간호학교가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학교 계속 유지가 됐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화 간호대학이 되겠죠. 졸업식 사진입니다. 동대문 교회 안에서 또 찍은 사진이에요. 그 타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육아, 아동보건.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이제 저 동대문 부인병원의 아주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실 그리고 이게 10년대부터 이미 우량아 선발대를 했대요.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천막 치고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컨테스트 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량아를 뽑은 최우수 우량아를 뽑인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제 94년부터는 이제 스크랜턴 모자가 이제 상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들 스크랜턴도 이제 병원을 남대문 상동으로 옮겼고, 또 어머니도 이제는 정동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본점 뒤 언덕에 거기 달성궁 임금님의 사위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터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교 사택도 짓고 또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은 이제 남대문 상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남부 지역
저 수원, 광주, 여주, 이천, 장원까지 그 지역 선교 사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마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교회를 제가 하는데 이분은 아마 윌리엄 스크랜턴이 얻은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죠. 저분은 원래 영화소동 때 진짜 선교사가 조선 아이들 잡아먹는가 팔아넘기는가 해가지고 정동까지 뛰어가가지고 스크랜턴의 집에 유리창에 돌을 던졌던 주인공입니다. 남대문에서 숫장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오히려 스크랜턴 집에 고용인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요리사까지 승진을 돼서 한 5년 동안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스크랜턴 가족의 생활을. 그러다가 스크랜턴 가족에게 감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집의 하인인데 남대문 시장에서 수술 팔던 그런 아주 비천한 처지인데도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특히 이제 스크랜턴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영어를 썼대요. 영어가 편하니까. 근데 저 전덕기만 방에 들어오면은 손녀딸들한테 일체 영어를 쓰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한글로 한국말을 쓰라고. 그러니까 전덕기의 소외감을 받을까봐 전덕기가 거기에 이제 인격적인 감화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덕기가 저 사람들의 종교가 뭔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탐색하다가 결국 스크랜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저번에 이제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1914년 이제 결핵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상동교회, 저분은 목회자로도 유명하지만 김구, 이동영, 뭐 이시영, 이휘영, 또 어쨌든 양기타, 특히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밀사 떠나기 전에 저분한테 기도받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민족운동가들의 대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분은 독립민족운동의 선구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덕기를 그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숯을 팔던 그가 이제 목사로, 그러면서 이제 저 전덕기 목사님 늘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스크랜턴 목사님처럼만 살고 싶다. 나는 그분만 저번에 일찍이 고아가 됐거든요. 어려서.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96년 이때부터는 뭐 이제는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의 딸 셋하고 아내는 스위스, 딸들 공부하러 스위스로 가 있고 어머니하고 이제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요, 아들과 함께 혹은 어머니와 함께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크랜턴 모자로선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러면서 둘이 함께 수원도 가고 원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어떨 때는 이제 금강산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왜냐하면 아들은 한국 선교 관리자였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지역 선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1898년 안식년 휴가 떠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에 온 지 10년 만이거든요. 아마 앞서서 혹시 여러분 스크랜턴 내외하고 또 아펜젤러 사진을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아펜젤러 보면 완전히 노인네가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바뀌었고,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은 10년 전에 왔을 때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사역에서 완전히 노인네가 된 거죠. 저분이 저럴 때 50대도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가운데 어머니 스크랜턴이 있죠. 그래서 이제 1899년에 런던 갔다 오고 1900년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늘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어머니 스크랜턴이 한 일은 뭐냐면 전도부인 양성, 여성 목회자 양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금해 온 돈 가지고 상동교회 벽돌 예배당 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역시 한국 선교 관리자로서 신학 교육도 하고 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순영을 합니다. 어머니 스크랜턴이 인천에 파견한 백헬렌이라는 인천에 어떻게 보면 내립교회 전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에 남자 전도사를 보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 부인이 자기가 상동교에서 키웠던 백헬렌이라는 저 전도 부인을 인천으로 내려보내서 저분의 전도로 결국 인천에 교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내립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또 수원에는 김사라라고 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계신 분입니다. 저건 이제 30년대 사진인데 김사라의 딸도 전도 부인이 됐고 그 딸의 또 며느리도, 그래서 저거 4대가 다 함께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이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냐면은 이제 신학교육이에요. 그래서 여자 사역자들 키워내는 것. 그래서 이제 상동에 있던 스크랜턴 여사의 자기 사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저것 옮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수업한 데가 바로 동대문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이고요. 배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스크랜턴 기념관이에요. 거기서 수업을 한 거죠. 1901년에 부인이 이제 메어리 스크랜턴이 병에 걸려요. 아주 악성, 저게 이제 풍토병이겠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1901년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아들이. 그래서 그게 4년 걸려요. 그 회복이 되는 게. 그게 1904년 8월에 회복이 됐는데 이미 나이가 72세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 은퇴한 나이거든요. 70세 은퇴하니까. 근데 돌아와요. 이게 주변에서 다 말리죠. 이미 은퇴한 나이고 당신이 설립한 이화학당 후배들이 잘하고 있고 여성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인도 부인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상동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근데 왜 굳이 그 몸을 가지고 또 서울로 들어가겠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거기밖에 내가 묻힐 곳이 없다. 물론 자기 남편 뉴헤이븐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 베저타운에 있어요, 무덤. 그러나 메어리 스크랜턴은 마지막 자기 무덤을 서울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요. 그래 그것도 노독으로 또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는 결국 1904년에 들어온 이후에는 결국 투병 생활입니다. 거의. 그러던 중에 이제 1905년에 제일 마지막 여행을 해요. 이때 이제 이화학당 교사였던 구타펠, 이제 가마탄 두 여인이 보일 터인데 오른쪽이 구타펠이고 왼쪽이 스크랜턴 부인이에요. 저게 마지막 여행입니다. 저 구타펠이 저 마지막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썼는데 사실 자기는 70 중반에 노부인과 함께 여행하는 게 참 불안했다는 얘기죠. 왜 저 노구를 아직도 병이 완쾌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방 부인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 편지를 받은 거죠.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국 여행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마 타고 16개 마을을 돌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몸이 쇠약하니까 뭐 전도도 제대로 설교도 못했겠죠. 그런데 한 곳에서 교회가 갑자기 다녀오기만 했는데 교회가 10명도 모이지 못하던 교회가 30명 교인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 구타펠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그 마을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가 그 마을에 터줏대감, 이 양반 지식인이겠죠. 굉장히 부자가 자기 마을에 예수교 들어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 교회 못 가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크랜턴 부인이 저렇게 가마 타고 온 겁니다. 그 마을에. 이게 보니까 병약한 노인네요. 곧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터줏대감이 저 부인을 찾아왔답니다. 스크랜턴 부인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야소교는 서양 오랑캐 종교인 줄 알아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당신을 보니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을 보니 명성황후도 만난 사람이고 저렇게 기수도 또 대동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숨을 내걸 정도로 가치 있는 종교를 당신이 믿는 것 같으니 당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의 터줏대감이 한문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걸 탐독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자기 문중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것이 참 종교다. 그렇게 해서 그 일가가 다 교회 나오게 돼서 갑자기 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펠이 그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스크랜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말이 그분은 존재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다녀온 것만으로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이런 말 하죠. 한편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 1905년부터 이제 해리스라는 분이 한국 선교를 관리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감리교회 감독이 선출이 돼서 일본하고 한국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이분은 일본 선교 30년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일본어가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분이에요. 저분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하게 됐는데 1905년이 어떨 때입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예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중립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본 편향인 거예요. 일본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윌리엄 스크랜턴하고 안 맞는 거죠. 윌리엄 스크랜턴이 편지를 냅니다. 미국 선교본부에. 왼쪽 편지를 보면 제일 아랫단에 뭐라고 표현하면 The Bishop is a pro and ultra Japanese 이런 말을 써요. 친일파도 너무 지나친 친일파라는 얘기예요. 좀 중립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2년 동안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결국 뭐 직속 상관이니까요. 해리스 감독이 결국 1907년에 사임을 합니다. 선교사직을. 그리고 목사직도 사임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대한병원, 지금 서울대학병원의 전신이겠죠. 거기 촉탁의사로 들어가고. 이제 어머니는 아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1909년 6월에는 이제 완전히 병상에 눕고 10월 8일 날 결국 마지막 성찬식을 한 다음 운명을 하시죠.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다음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감리교 선교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의원 했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요양원도 했다가 또 개인병원도 했다가 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은산금광 의사했다가 직산금광 의사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 대련 의사했다가 그 다음에 일본 고베 의사했다가 이제 결국 22년도 3월 23일 이제 쓸쓸하게 죽는 거죠. 이게 양화진에 있는 어머니 무덤이죠. 이건 이제 아들이 1909년에 아들이 세운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보면 이제 아들이 세웠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서울에 요양원 했었던 스크랜턴 병원의 광고 기사입니다. 마지막 일본 고베에서 살던 마지막 세들어 살던 양반이에요. 일본 고베 로코산에 있는 아들 스크랜턴의 묘소예요. 부고 기사입니다. 아마 아들 스크랜턴은 어머니 스크랜턴의 묘비에 똑같이 해달라고 아마 자기 부인한테 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어머니의 묘비에는 가운데 예수의 약자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어요. 예수. 아들 스크랜턴은 아마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봤을 때 어머니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심장에 예수를 모신 사람.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어머니. 그렇게 해서 스크랜턴 모자의 흉상이 지금 이대에 이화여고의 아영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스크랜튼 모자의 조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정말 감동스럽게 몰려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덕주 교수님은 여기 전문가시니까 많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대 선교부에 있는 강현숙인데요. 우리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생생하게 옛날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스크랜턴 여사의 남편분, 그러니까 윌리엄 스크랜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오늘은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알 수 있는 무슨 참고 서적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4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남북전쟁에 참전하고 시의원을 지냈다는 그런 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이제 사업가로 이게 상점도 운영하고 공장도 운영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로 그러니까 아마 윌리엄 스크랜턴이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강현숙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이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티벳에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누구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역사에 나왔던 1900년에 스크랜턴 부인이 세우셨던 수원의 3.1여학교, 나중에 매항여학교라고 하는 데를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매항여중을 제가 졸업을 했고요. 거기서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약대 이화정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화정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연관된 학교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좀 다르셨겠어요. 우리 동창회장님도 성시열 동창회장님은 바깥분이 공대 교수신데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대학도 다니셔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성시열 회장님도 좀 아까 예일대학 그렇게 나오고 이러면 감회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우리 이덕주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1800년에 지금 있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감사하고 기쁘고요. 정말 위대한 분들인데 제가 예일대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그 교회 앞을 매일 지나다녔거든요. 남편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이화여고도 나오고 이대도 나왔는데 이화여고에서 제가 세례도 받았거든요. 근데 몰랐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제가 동창회장 되려고 하면서부터 이대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덕주 교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이제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월화 송별이었나요? 메리 스크랜턴이 처음에 안식년으로 떠나갈 때 조선 사람들이 정말 한강변에서 송별을 할 때의 광경, 그거 한 번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월강 송별회예요. 월강, 이제 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이제 이화와 이제 상동교회 교인들이 거기까지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만큼 사랑을 표현했다고도 보고, 하나는 여성 시위입니다. 1890년대 여성들이 그렇게 대낮에 수백 명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행진해가지고, 이거는 뜻은 혁명이에요. 아마 그때 남자들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성들이 저렇게 행진을 해가지고 말이야,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바로 스크랜턴 부인이 꿈꿨던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봉건적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위 말하면 여성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저는 그래서 스크랜턴 부인 떠나보내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보다도 오히려 스크랜턴 여사로 인해서 500년 동안 억눌리고 소외되고 그랬던 여성들이 이젠 저렇게 마음 놓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 당연히 어머니 옆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감리교에서 감사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오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 그 가족들한테는 동의를 얻어서, 근데 그게 제가 일본에 윌리엄 스크랜턴 거기 계셨던 것도 가보고 하면서 어렵다, 일본에서 안 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들은 적이 있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양화진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100주년 기념관에도 한번 여쭤보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감리교단에서 이거를 추진해서 신문에 국민일보에 난 거 보면은 3월 23일을 대비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 과정을 아시나요? 진행되는 과정을? 예, 말 그대로 좀 어려워요. 굉장히 산 넘어 산인데, 저는 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유가족의 의사니까요. 유가족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의 무덤 관리인이나 서울의 무덤 관리인이나 뭐 크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이미 그 스크랜턴 고베에 있는 그 아들의 스크랜턴의 아들 무덤하고 서울에 있는 무덤은 이미 합장 형태로 암합리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흙 한 줌 가져와다가 몰래 이쪽에 갖다 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 이미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외로운, 어쨌든 선교사들은 가족보다도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는 스크랜턴 7가족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알겠던데 그게 바로 의로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예, 지금 방금 질문하신 정길자 교수님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화여대 화학과에서 33년 교수하다가 이제 퇴직했고요. 지금은 아시아교육봉사회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는 그냥 저희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 1999년에 저희가 이제 아시아교육봉사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김한란 선생님 탄신 100주년이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2009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이화수랑 초등학교를 개교하는데, 그게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지금 우리 김유선 선교사님이 지금 2004년부터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지금 현재 이화수랑 초, 중, 고까지 교장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랜턴 선교사의 그런 교육 사역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의사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시작하지 못했고, 보건진료소, 간호사 이슬 선교사가 가셨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세워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이화수랑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이제 거기에 그 병원으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이덕주 교수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 지난주에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로제타 홀 패밀리,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을 평양으로 파송하는 걸 결정하신 분이 스크랜턴 이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그 관계되는 얘기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 남편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을 한국에 파송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포함해서 혹시 좀 더 저희가 모르는 사실이 혹시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김 박사님, 김 교수님이 아는 거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다만 이제 스크랜턴 목사님이 이제 1893년부터 이제 안식년 다녀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선교를 총괄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스크랜턴 박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선교 지역을 확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못 짓게 했다가 이제는 1894년 청일전쟁 그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것도 좀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 인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이 평범 의주부터 대구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선교 지역으로 다 자기가 후보지로다가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산에는 맥길 의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평양에는 윌리엄 제임스 홀을 보내요. 왜냐? 여기는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를 먼저 보내면 안 된다. 의사를 먼저 보내서 썰애와 쟁기 역할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외에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을 평양에 보내고 맥길을 원산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울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 개척자가 된 거죠. 로제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을. 네. 신혼인데 떼어놓는다고. 네, 그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건 김 교수님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윌리엄 스크랜턴은요, 이분이 상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분이에요. 예일대 출신에다가 컬럼비아 이과대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이고. FM대로.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뭐 이런 감정, 애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적인 그 미션이 먼저. 그러니까 아주 칼 같았죠,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스크랜턴과 셔우드 홀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김윤환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윤환 선생님,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대학은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고대에 2년 전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전주예수병원에서 제가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라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근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제타 홀 기념사업회를 제가 정년하기 한 2년 전에 결성이 돼서 처음에 결성은 고대 우리 기독 교수들을 중심으로 우선 만들었지만 로제타 홀 관련 기념사업회 관련해서는 많은 기관이 이대를 포함해서 이대 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여러 기관들이 같이 로제타 홀 패밀리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들이 뭐 광성학교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대한결핵협회를 포함하고 많은 또 평양에서 내려온 외국인 학교가 대전에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로제타 홀 패밀리가 다 그 패밀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념사업회로 우리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이런 기회를 봐서 제가 보니까 저희 고대는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는 우리 기독의사들이 모여서 같이 이걸 하지만 다른 그 본교에 있는 대학들하고는 전혀 그게 없고 또 의대에서 이렇게 로제타 홀 선교사 같은
분이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건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대를 모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앞으로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선생님. 저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 지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사실은 강의가 끝난 후에 각자 좀 환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지금 총 80,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셨을 때 83분, 83분까지 들어오셨어요. 네네.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겠습니다. 의대 동창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남상택 선생님이 우리 동창회장님이신가요? 네, 청동창회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분은 이대 총동창회 선교부장이신 성혁 선교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이대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도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이대 본교회 사회공헌교수회에서도 여러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기독여자의사회하고 한국기독의사회,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의료원의 최문영, 이화의료원의 최문영 원목님도 들어와 계시고, 지금 뭐 선교사님, 목사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무슨 전문 심포지엄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전문적인 지식을 듣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이분들 30초씩만 해도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으면 전에 좋겠어요? 사진 먼저 한번 찍는 건 어떨까요? 사진이요? 네, 유국장님, 두분 나가시죠. 그럼 유국장님 이렇게 여러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데 이럴 때 사진 찍는 법 아세요? 여러 컷을 찍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사진부터 찍을까요? 네네. 좀 전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 컴퓨터로는 이게 지금 4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먼저 유국- 찍겠습니다. 앞에 네.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첫 번째 먼저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찍어야죠. 네, 지금 저장을 해야 돼서요. 이 예, 사진을 예. 하나씩 저장을 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네. 진행. 그럼 가만히 우리 있겠습니다. 유주희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의과대학 동창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찍고 계세요. 저장. 그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덕주 내보내시고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예. 스크랜튼 패밀리가 우리나라에 그 남기신 것 중에 저는 본이 예. 되는 가정의 모습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책 읽다 보니까 이제 윤치호 씨도 그런 평가를 한 예. 거를 읽었고요. 예.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거기 그 얘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오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지금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학자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생. 그랬을 때 이제 율법학자가 너는 네 전공이 율법인데 너는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대로 해. 그럼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는가 했을 때 do it and you live 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눈으로만 읽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 지나가고 그렇게 표현하셔서 예수님이.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요 말을 넣으셨어요.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장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불쌍히 여겨.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 스크랜턴의 마음, 어머니 아들의 마음이 그거였다. 이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Who is my neighbor?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를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웃이면 무조건 사랑하고 원수면 무조건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셋이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레위인. 이 두 같은 카테고리예요.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 족속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면서 같은 이웃인데도 강도 만난 자기 동족을 외면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이웃이 아닌데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웃이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저는 스크랜턴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라고 봐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먼저 이웃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동창이냐, 동문이냐, 너 이대 나왔냐, 너 고대 나왔냐, 너 연대 나왔냐. 이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 못 바꾼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걸 말고 무조건 먼저 사랑해라. 무조건 먼저 도와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이웃이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랜턴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은 이웃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웃이 된 거. 그거 케이스를 보여준 거.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조선 사람들 사랑했고 이유 없이 조선 사람들 구했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 이웃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한테도. 기독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 명심하겠습니다. 예. 의사들은 그거 잘해요. 목사들이 못하지. 예, 연세의료원 전진경 선교사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네. 예, 오늘 지금 귀한 모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선교 나온 지 10년 됐는데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모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지난번 서동만 교수님 팀 오셔서 소아심장 이화의료원에서 해주셔가지고 10명의 환자들이 이 짐바브웨에서 소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우리 최고 선배님 지연숙 고모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선생님 지연숙 저기 음소거 마이크 키시고. 지연숙 선생님 음소거 되겠어요. 완전히 비디오까지 꺼버리셨네. 아, 키실 거예요. 좀 바쁘신 분들 먼저 나가셔도 괜찮고요. 또 남아 있으셔도 좋고.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참 없는데 정말 이렇게 다 모이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지금 남상택 총동창회장님이 안 계시지만 네네. 우리 총동창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조종남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네. 조종남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한 지영 말씀 선생님 해주세요. 음소거 되셨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과대학 19회 동기회장과 더불어 이화여고 동기회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얼굴들이 그 이화여고 졸업한 친구들이 좀 들어와서 모르는 얼굴들도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숙 선생님. 조종남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또 불러주시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병원에 이덕주 교수님께서 시병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셨는데 저희 이화 그 서울병원 거기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거기 시병원의 모델이 똑같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 때 이화대학의 모델을 만들 때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은 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저희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거를 주최해 주신 우리 동창회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총무님 정미라 총무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반가운 얼굴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강의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이 다 하셨는데 회장님 잘 드셨죠? 또 하셔야 됩니다. 이덕주 선생님 교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린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지금 다 나갔나? 서현전 학생 아직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 들어와 있었는데 전부 나갔나 봐요. 그래 이덕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 국장님 그거 하나 광고 올려주세요. 예예. 3월 27일 날 이게 일요일입니다. 근데 오후 2시에 곤지암에 있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히스토리 뮤지엄에서 윌리엄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을 추모해서 닥터 스크랜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는 옆에 바로 유명한 성서박물관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요. 성경의 순서대로 이걸 견학하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실 예정입니다. 근처에 화담숲이 있어서
가족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모두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좀 꼭 같이 참석하셔서 훨씬 더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